네, 또 한 페이지의 역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결국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S1 신고서까지 이제 승인돼야는 아직 과제는 남아 있지만 상당히 전폭적인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 스탠스 전환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약세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아쉽게도 느껴지는데 셀더 뉴스 이벤트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미국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미국 경제 상황, 달러 강세,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 압박 뭐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고 워낙 또 최근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건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67,000달러, 8,000달러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뭐 그럴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아래로 빠지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쭉쭉 빠져줘야 이제 알트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등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중심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알트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는 상황 이제 좀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 무려 8개 상품이 일괄 승인됐습니다. 19B4가 승인이 된 거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렇게 8개 현물 ETF가 전격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 대선 전국에서 암호화폐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SEC의 정책 따위를 정치가 아주 그냥 한방 세게 눌렀다 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제 S1 증권 신고서 승인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약간 너무 전폭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네, 약간 조금 의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됐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티커까지 증권 예탁 결제원 DTCC에다가 티커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더A라는 이름의 티커가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꾸물꾸물 꿈틀꿈틀 이제 S1만 승인이 되면 실제로 상품 자체가 출시가 된다. 그렇게 이더리움도 월가의 상품으로서 정식 자산군으로서 전환기적인 모멘텀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언제쯤 이제 S1이 승인이 돼서 실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월가에서 거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잖아요. SEC가 이제 최근에 발행 기관들과 S1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C가 매우 열심히 일을 한다라면 몇 주 안에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S1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과정은 석 달 이상 걸린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넉 달, 다섯 달, 뭐 이 정도 걸렸으니까 3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게 지금 정책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화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일한다면 이런 것들도 이런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표현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겐슬러 입장에서 진짜 완전 지금 개 짜증 나죠. 완전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건데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싱턴 정치인들이 SEC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견해를 피력했고 SEC는 이걸 고려했다. SEC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SEC의 정책 스탠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성 토큰이다라는 SEC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볼품 없는지,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도 이제 규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SEC의 모양새가 굉장히 웃기게 돼버렸고, 결국에는 위원장 이 한 놈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데 겐슬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아쉬울 겁니다. 이 암호화폐 규제권 싹 다 가져와서 밥그릇을 다 헤쳐먹으려고 플랜을 짰었는데 이렇게 또 급격한 반전의 상황을 지금 몸빵을 하고 있는 게 게리 겐슬러다. 이제 머리도 더 빠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EC 위원장이 이렇게 조금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고려가 된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결정 자체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게 보통 이제 SEC가 주요 안건을 최종 결정할 때 위원장 포함 위원까지 5명 이 5인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5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5인 위원들이 권한을 SEC 시장거래 담당 부서에다가 이임을 했고 여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EC 직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권한을 위임받은. 그렇다 보니까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야? 5인 위원회에서 반발해서 뒤집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쓸데없는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뒤집히기는 어렵죠. 뒤집힐 만한 상황. 그러니까 5인 위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SEC 직원들이 승인 못하죠.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도 5인 위원은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승인 결정을 정책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푸시가 오니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임스 세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권한 위임을 받은 SEC 직원들이 내린 것으로 이의 제기는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정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결정 끝난 사안이다. SEC 위원 과반 이상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애당초 승인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더군다나 SEC 위원들의 어떤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까라면 까야 되는 건데 일개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많은 기관들의 위원장 하나의 의견 때문에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 좀 이상하죠. 그냥 일개 위원장일 뿐이죠. 백악관 입장에서는 웬 지랄들이여 빨리 갈래 쳐 이렇게 그냥 명령 하나 내려오면은 이렇게 지금 며칠 사이에 전폭적인 변화가 벌어진다라는 거. 대체 우리는 지난 한 5년 정도 뭘 겪은 건지 약간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입니다. 특히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것을 놓고 여러 의견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SEC가 모든 사안을 다 5인 위원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SEC는 그동안 대부분의 사안을 5인 위원회 투표 없이 직원들의 결정에 맡겨왔다. 그러니까 싹 다 5인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절차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나름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논쟁이 사실상 종료가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살짝 건드려 왔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고 이더리움 재단이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물 ETF라는 것은 기초 자산을 상품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의 기초 자산 이더가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기반 신탁 상품 현물 ETF로 이더리움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증권성 논란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AC 입장에서는 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그 과정 내지는 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런 상품의 특성 자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하게 된 꼴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S1 승인까지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라면 이더리움 증권성 논쟁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도 상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기준점이 생성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알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품, 증권 막 이런 논쟁이 한창일 때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되다 보니까 기존 게리 겐슬러가 푸시를 했던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다 라는 멘트 자체가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쭈꾸미 대가리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상황. 특히 SAC, 이더리움이 비증권 이렇게 또는 상품 이렇게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상품으로는 이더 자체는 인정이 된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스테이킹 이슈는 또 별도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건 디파이 어떤 이슈와 연관지어서 증권 규제와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볼 여지가 그래서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더라 라고 SEC가 사실상 인정을 한 거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 지점이 지금 마련이 된 겁니다. 특히 SEC 입장에서 더 짜증나는 상황이죠. 더 짜증나는 상황인 게 지금 금융혁신기술법안이 미국 하원을 하루 전에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정책 자체가 이미 전면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의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백악관도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번에 SEC를 푸시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까지 도출시켜버린 상황. SEC 입장에서 진짜 얼마나 짜증날까. 사실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SEC 위원장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죠. 뭐 SEC도 공공기관이어서 정부기관이어서 다 공무원 조직이 뭐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바뀌면 또 정책 스탠스 바뀌는 거고,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 현 정권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면 정부기관은 당연히 스탠스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하필 이 금융혁신기술법안이 모든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아마 SEC는 지속적으로 개별 암호화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건 이래서 증권이고 요건 요래서 증권이 아니고 이렇게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융혁신기술 법안에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70% 정도는 증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는 그런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권은 SEC가 아닌 CFTC로 몰빵이 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전폭적인 일들이 막 지금 등장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금융혁신기술 법안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백악관 스탠스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거부권 행사해야죠. 근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또 밝혔잖아요. 그래서 SEC의 어떤 현재까지 보여줬던 정책 자체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지금 뒤집혀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솔라나죠. 이미 CNBC는 지금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더리움 다음 타자는 솔라나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노가리 풀고 있어요 지금.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이제 간주가 될 것이고, 이더리움의 라이벌 솔라나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이미 대장급으로, 알트 대장급으로 같이, 사실 이더리움이랑 같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거의 뭐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이 제도권으로 쏙 하고 전폭적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첫 번째 알트코인 ETF가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 특히 지금 홍콩에서 솔라나 현물 ETF를 머지않아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움직임은 사실상 중국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여러 기관들이 미국 SEC에다가도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 물론 이제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벌어지진 않겠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S1 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더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솔라나 현물 ETF 관련 이슈는 내년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솔라나 역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가능성, 시세로 말하자면 이제 솔라나 1000달러 시대,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열게 된다라면, 열 수 있다라면, 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1000달러 시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기폭제가 될 재료는 단연 솔라나 ETF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내년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 이 정도로 우리는 대응을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시세는 조금 아쉽죠. 뭐 셀다운 뉴스 이벤트로 바라봐도 되고, 워낙 72,000달러까지 지금 갔다 온 상황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요 사이에만 자리를 잡아주면 뭐 괜찮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매우 선명하다, 클리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67,500달러에서 68,00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한 뒤에 이제 지속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모든 게 지금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를 하는 거고, 재밌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페이크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이 15,500달러 이때 FTX 때 바닥 찍고, 그때도 페이크아웃 여러 번 나왔죠. 페이크아웃 나오고 폭등, 페이크아웃 나오고 폭등, 페이크아웃 나오고 폭등, 페이크아웃 나왔고 폭등 하게 되지 않을까.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주 또는 몇 달 이 박스권 통합을 잘 이뤄낸 뒤에 약세론자들 털어내고 이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 이미 박스권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이미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지금 석 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곧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곧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큰 폭의 상승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지금 뭐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역사의 홈페이지가 장식이 됐습니다.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